안녕하세요. 공세원의 장민혁 기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세법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뭐 제 소개도 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번 시간은 구성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머리에 식힐 겸 이제 요거랑 같이 구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 좀 옆에 놔두시고 이제 요거 한번 들으시면서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장민 회계사고요. 과거에 이제 웅지세무대학에서 이제 세법 교수로 해서 이제 세법을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 뭐 아이파경영 아카데미나 뭐 상공회의소나 국세청 이제 우리 그 법인납세국하고 조사국 등 이제 국세청 국세공무원 교육도 하고, 각종 이제 우리 실무 교육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과 실무를 이제 세법을 다양하게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저 사무소를 또 개업을 해서 이제 사무소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먼저 하고 이제 실무를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강의도 하지만 이제 수험적으로도 지금 세무사 강의를 지금 한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공무원도 이제 올해부터 새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국세공무원 강의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죠. 이제 세법하고 회계가 필수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점점 이제 과목을 선택하시는 학생들이 줄어들음에 따라 이제 지금 공무원들 합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필수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제가 강의 제공을 옛날에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뭐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게 이제 올해부터인데,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강의만 올려주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교재를 제가 이제 공무원 세법에 관련해서 이제 교재도 잘 썼고, 이제 교재를 이제 공무원 관련해서 그 세법 관련해서 이제 그 목적 적합하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강의도 제가 공세원을 통해서 지금 제가 공세원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강의를 이제 제공을 할 건데 아주 저렴하게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제 요 강의를 듣고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뭐 나중에는 좀 실무적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따로 이제 무료로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들어오셔서 사이트 들어오셔서 놓치지 않고 이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초기라 제가 이제 기본 강의만 이제 올라와 있고 무료 강의 이제 기출문제 풀이나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들으시고 점차 강의를 이제 제가 확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트는 이제 공세원이라고 해서 GWS 숫자 1이에요. 숫자 1에서 co.kr로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강의 로그인 하셔서 좀 회원가입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타 기관보다 강의료는 굉장히 싸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싸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형평 이제 강의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비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강의료는 받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잘 들으시면서 공무원 세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학원들이 이제 세법은 이제 우리가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생님 범위도 굉장히 이제 폭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재 보시면 일단 제 교재도 막 설명하겠지만 교재가 너무 글씨가 작고, 예를 들어서 글씨가 작고 빼곡하면서 얕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독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그렇다고 너무 커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큰 글씨에 이제 두께나 이제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이제 빼곡하게 법조문을 갖다 넣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법조문을 그냥 나열식으로 막 나열하면서 책 쓴 책들이 있어요. 내가 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나중에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분들은 이걸 잘 뭐 강의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쓸 때는 어떻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굵직굵직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돼 있으면서 이제 색깔로도 제가 중간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이제 표 같은 경우도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페이지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고, 페이지야 뭐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문제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문제 빼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이제 장민회계사의 공무원 세법이라고 해서 이제 한 1200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 1100 뭐 얼마, 이 지금 페이지가 두 개로 책이 나눠 있어서 이제 정확한 페이지를 더해보진 않았는데 1100 몇 페이지 되는 이제 책인데, 페이지만 봐도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특히 공부하실 때 이제 너무 긴 강의, 만약에 이제 모든 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외 없이 막 다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지엽적인 것까지 설명한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 못 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그 모든 거를 다 수용해서 제가 시험에 갖고 가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 이제 5점짜리라고 하면 9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이제 수월하게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신 범위를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달달달달 외우셔야지. 그 지엽적인 게 제가 최근에 기출을 다 분석해 보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약간 지엽적인 데에서 나와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어려운 부분까지 다 공부하시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범위로 이제 정해드린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공부를 잘 하시면 여기 안에서도 나중에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이 중에서도 나중에 어느 일정 부분만 많이 보셨어도 이제 고득점 맞는 거에는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무리가 없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은 이제 각 세목이 좀 많아요. 각 세목이 많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세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학습 방법인데,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세법이라는 게 있고, 일반 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별 세법. 근데 개별 세법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크게 5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법소부, 법인세, 그다음 소득세, 부가가치세 있고, 상증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도 이제 시험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한 문제씩은 나니까 좀 보시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과거엔 났는데 최근엔 이제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 이유가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범위가 되게 적고 내용이 얼마 없어서 또 이제 공부해서 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됐어요. 부동산 이슈가 되면서 종부세 얘기가 거론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어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공부는 하시고, 지금 개별세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실제 어느 시험이든 실무적이건 다 얘네 셋만 중요해요. 일단 셋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요 셋을 먼저 이제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데, 마스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설명드릴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반 세법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세법으로 나오는 세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근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뭐 아니면 조세승계 제한법도 이제 여기랑 좀 다르겠지만 조특법이라고 또 나오는데, 하여튼 일반 세법은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을 모아놓은 법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국세 징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다른 과목하고 비슷하게 약간의 이제 암기만 단순히 하면, 암기만 단순히 하면 이거를 이제 푸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제 보통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 사례나 뭐 계산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은 약간의 암기를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국세기본법, 이 국세기본법은 조금 어려워요. 아니,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어렵다는 것보다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기가 좀 이제 좋다. 원래 이게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기를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 복잡성을 이제 추구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이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2차 시험에서도 요 세 가지 세목에서만 이제 보통 세무액에서 나오는데 얘네들의 난이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아주 복잡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수준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회계사 세무사를 공부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푸시는 이거는 거의 뭐 최하 난이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최하라고 거의 최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대신 얘네는 안 그래요. 얘네는 여기는 뭐 상징세야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국세기본법하고 징수법은 회계사 세무사 시험하고 견주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거기보다는 좀 쉬워요. 좀 쉽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기본법과 징수법 요거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 맞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세법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만약 하셔서 한 1년 정도 이제 준비하시고 반복을 하신다. 1년 정도 준비하시고 반복하시면 최소 이제 80점부터 시작해요. 얘네들은 80점부터 뭐 90점까지는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100점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지엽적인 게 한두 문제 나올 텐데 그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지엽적이란 부분이라는 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 왜냐면 이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100점 방지용으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거 하나는 이건 약간 애매하다. 물음표 이게 딱 칠 수 있는 거. 그 대신 그 물음표 안에 있는 보기를 보시다 보면 4개 중에 2개는 뺄 수가 있어요. 2개는 내가 알아. 2개는 아는데 2개 정도가 좀 모르는 경우고 나머지 19문제 정도는 거의 이제 보기 중에서 답을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4개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4개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답은 얘가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보통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대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친 얘를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고득점은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얘는 암기 과목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 순서를 먼저 정해드리면 이제 순서 세법 공부 순서인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일단 회계 원리를 일단 한번 들으시고 이제 회계 원리에 대한 숙지가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숙지가 만약에 돼 있다. 숙지가 돼 있으면 세법 공부하는 건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회계원리랑 상관은 없어요. 그 중에 회계원리랑 상관이 있는 거는 이 중에 법인세랑 소득세 중에서 일부가 조금 이제 회계랑 연관이 됐죠. 연관이 됐지만 그래도 회계원리가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회계원리라는 게 여러분들 회계원리를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차변 항목 이제 거래의 8요소, 10요소 요즘 그렇게 나올 텐데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만 좀만 아시면 어느 정도 특히 법인세가 그런 게 좀 있는데 회계원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셔야지 법인세 할 때 개정 과목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만 좀 숙지하시면 이제 좋은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회계랑 세무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대학교 때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부기 과목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거니까 만약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러면 차라리 회계 공부했으니까 회계를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어차피 결론은 세법은 공부하셔야 돼. 세법은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 회계는 이 정도 수준만 알아도 되니까 뭐 회계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둘 다 선택하면 좋죠. 그럼 같이 연관돼서 공부하기 좋은데 그러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선택하는 건 좀 부담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뭐 세법을 강의를 하니까 세법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이제 회계를 또 선택해서 고득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법은 업무에 다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게 4가지 이제 우리 과에 이제 배치가 될 텐데 보통 법인세과, 그다음에 개인 납세국과,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과,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과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보통 배치가 될 거고 뭐 지방세는 또 따로예요. 그래서 지방 세 같은 경우는 따로 지방지검하고 국가직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조사국이나 이런 데도 이제 배치가 될 수 있죠. 조사를 하려면 사실 대체로 세법을 알아야지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회계도 아셔야 돼. 갈수록 이제 세법과 회계를 이제 같이 아셔야죠. 왜냐면 법인이나 이런 개인 같은 경우는 다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장부를 보실 수 있어야지만 과세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얼마큼 과세가 덜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냥 뭐 프로그램에서 뜨는 내용만 갖고 이제 과세하겠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점점 이제 업무하시면서 불편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시게 되고, 매년 여러분들 세무공무원들은 100시간씩 우리가 교육을 이제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보통 40시간 정도를 이제 어떤 특정 과목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 듣다 보면 이제 보통 법인세를 보통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세요. 만족하시고 이제 그쪽에서 배우는 게 많고 이제 했다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도 국세 공무원 사이트에 올라가시면 제 강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때 이제 법인세를 보통 많이 강의를 하는데, 얘네 둘은 잘 하셔갖고 굳이 따로 안 배우셔도 잘해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인세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거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법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들 예를 들어서 합격생이 100명, 1000명이다.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이 세법을 선택해서 오시는 분이 내 생각에 30%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일단 제껴 있다고 보시면 돼. 제껴 있고,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시고 회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따라오기 힘들어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해서 따라가야지,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바보처럼 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공부하고 오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은 일단 들어올 때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제 예를 들어 선택하신 분이 아예 이제 저는 이제 진급이나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제 세법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서는 그분도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알면 더 많이 이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고, 하여튼 회계 원리를 이제 숙지를 하는 게 먼저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목 중에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 저라면 일단 두 번째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겠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과목과 연동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예 독립적으로 달라요. 아예 다르고 간접세이면서, 대표적인 간접세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우리 실무적으로 엄청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다루고, 얘네가 신고가 다 되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근간을 이루는 이제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세법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시면서 아예 부가세에 대한 틀을 잡으시면, 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거 보시면 시험에 나는 거랑 여러분 나는 수준은 제가 보면 부가세는 거의 난이도로 따지면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 난이도는 하. 그래서 부가세에서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공부만 하시면. 그래서 얘네 이제 시간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셔서 공세원에서 제가 기본세법 넣어놓은 이제 강의 시간이 있는데, 뭐 다른 학원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약간 적게. 왜냐면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한 건 아닌데 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강의하니까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요약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집중적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짧게 나올 수 있고, 하여튼 부가세나 소득법인세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정도만 들어도 거의 100점은 뭐 100점 이상이죠. 그래서 얘네 셋은 거의 뭐 만점 나올 수 있게 강의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들으시고, 그 대신 시간은 굉장히 짧게 해놨어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이 제가 진짜 필요한 것만 설명을 했다. 근데 이거 그냥 이제 보통 강의 경력이 뭐 이제 세법을 하러 왔다고 해서 준비해서 강의하고 이러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자부하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세법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법소보는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소보는 최강이고, 제가 세무회계라고 해서 세무사 이제 우리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해서 이제 그 요약과 집중하는 것들은 제가 아주 이제 법소보에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잘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떡하냐. 나머지는 뭐 자신 있는 걸 떠나서 아예 기본적인 건 다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강의 시수를 제가 좀 길게 잡아서 이제 강의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설명만 쭉 듣고 혼자 쭉 공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들으라고, 한 번만 잘, 여러분 숙지하시라고 좀 잘 강의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부가가치세법이 난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떤 이제 7급이든 9급이든 여러분들 요걸 들은 다음에 이거는 꼭 3문제, 4문제 나오는 거 꼭 맞추시는 걸로 가서 이제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법인세냐 소득세냐인데, 법인세로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세법으로 가셔서 이제 암기를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여기도 암기인데, 솔직히 암기인데, 소득세법은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소득세로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죠. 과세하는, 그 항목들을 법에서 열거를 해놨고, 과세 안 하는 거, 비과세나 이런 것도 열거해놨고, 그리고 얘네들은 하여튼 뭐 기본적인 앞뒤 설명이나 얘는 날 것만 나요. 또 얘네들도 계산이 또 잘 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제가 강의한 부분만 들으시면 이제 항상 둘은 맞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3문제, 4문제, 3문제, 3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날 텐데, 얘네들은 강의 듣고 숙지해서 그냥 밑줄 잘 그어놓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 거의 만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도 난이도는 중하인데, 중하라는 거는 가끔 이제 애매하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얘네들 법조문을 이제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은 법조문을 외우는 건 아니고 안 외우셔도 돼, 그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제 책에 써 있는 대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셔서 푸셔도 충분히 답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법조문 암기는 아니다. 법조문 암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푸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법조문 암기나 이제 어떤 사회나 예를 들어 다른 과목, 암기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하게 막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울 거. 뭐 그래도 이해하고 외우면 좋겠지만 막 외우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얘네들은 훨씬 수월해요. 수월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기랑 여러분 국징은 나중에 강의 한번 듣고 그 개념체계만 이해하신 다음에 얘네를 듣고 그걸 들으시면, 얘네들은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죽어놓고 자주 읽으시면 돼. 자주 읽으시면 다 맞을 수가 있고, 어차피 못 맞는 건 빼더라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얘네는 가장 뒤로 미루셔서 급할 때 공부하셔도 이건 만점 맞을 수가 있어. 급할 때. 근데 얘네 셋은 급할 때 공부해갖고는 절대 안 나와요. 단순하게 내가 이번에 이제 몰아쳐갖고 이제 소득부가를 이제 부가세를 소득세를 좀 공부 좀 해야지, 몰아쳐서 공부해서는 안 나와, 이거는. 그래서 차근차근 쌓으셔야 돼. 쌓으셔야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한 걸 계속 엎어갖고.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부분만 보는 건 아니고 좀 널찍하게 법소부를 같이 이제 보는 방향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투자를 좀 해주셔야 돼요. 법인세법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인세법 투자하셔야 되는데, 법인세법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회계원리가 숙지돼서 요거에 대한 연관된 과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근데 회계원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까지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계원리가 없이 이제 법인세법이 들어오면 갑자기 회계처리랑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막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이해 안 가서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유는 회계 때문에 그래요. 회계 때문에. 법인세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법인세법은 난이도가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얘는 거의 하라고 보시면 돼. 뭐 제 기준에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세법 자체의 전체 그 난이도에 비해서 이 자체는 하예요. 문제는 대부분. 그래서 얘네들은 보자마자 답이 거의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쉽게 구성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문제 내실 때 여러분들 요 세 개의 항목은 일단 예를 들어서 9급 같은 경우는 뭐 5, 4, 4 그럼 몇 문제예요 지금? 13문제. 7급 같은 경우는 뭐 3, 3, 4 10문제 정도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반 이상이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잘 공부하셔도 개별세법 중에 3개만 공부하셔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무원 시험은 짧은 시간에 정확도가 높은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건데, 다른 과목의 형평에서 이제 내가 이걸 많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당연히. 그래서 타 과목에 비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1분에 한 문제 이내로 풀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만 좀 준비하셔서 어렵지 않게 해서 이걸 갖고 이제 기본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증세랑 종부세는 이것도 거의 제일 나중에 하시면 돼. 그래서 요 다음에 공부할 게 이제 국기랑 국징이랑 할게요, 제가. 그래서 국기랑 국징을 공부할 건데, 얘네도 여러분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기를 먼저 들으시고 이제 국징이 듣는 게
훨씬 수월은 수월은한데, 혹시, 국증이, 여러분들 양이 완전 달라요. 얘, 2.5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범위를 전체를 이렇게 보시고 보통 7급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6문제랑 그리고 이제 9급에서는 보통 4문제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국증은 둘 다 2문제씩 나요.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하면 좋은데 양이 많으니까 국증을 먼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증이 범위가 얼마 안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들으시면서 그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막 나올 거예요. 국기에서 배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면서 한번 쭉 읽으신 다음에 국증이 이거구나 라고 하고 다시 국기로 들으시면 국기 들을 때 국기법은 새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개별세법 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그래서 개별세법에서 많이 설명한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해가 가시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다 몰려있구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국기법에서도 중요한 파트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듣고 나서 들으시면 용어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부터 들으면 이 신고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를 안 했다는데 그 신고기한 자체를 언제 신고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 밑에서 공부하기는 무리예요. 그래서 얘네부터 당연히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다. 만약에 국세 기본법부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진짜로 안개 속을 헤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개 속을 헤매는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순서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회계원리 이제 가능하면 회계원리 한번 보시고, 회계원리 중에서 기본 우리가 개정 과목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회계 순환 과정이나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회계가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 간단한 설명만 숙지가 되시면, 그다음에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쭉 오시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심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심화 과정에서 설명한 게 대표적인 게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 사업소득하고 양도세인데, 이거는 뭐 굳이 사업소득은 안 하셔도 되긴 할 거예요. 양도세,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이런 부분, 퇴직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합병, 연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어 말고도 이제 세액이 있는데, 얘네들은 크게 우리 법인세법 심화 과정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돌아가면서 시험을 내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 쉽게 내요. 문제 너무 쉽게 내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얘네들은 쉬운 거니까 그냥 가볍게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 수업,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강의 구성을 기본하고 심화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기본만 잘 들으시면 돼. 심화는 상증세처럼 그냥 기타 과목이구나, 기타 과목인데 거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날 거예요. 그래서 두세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날 건데, 그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 올해까지는 안 되겠다 그럼 그거 빼고 하셔도 돼. 그거 빼고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보통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심화 부분 나오는 것들은 시간 되시면, 제가 그래도 이것도 너무 길게 설명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중에서 나중에 이제 법인세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들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문제 푸는 거, 특히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만 간단히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 나중에 심화해서 뒷부분에 그걸 해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심화는 일단 이제 넘어가셔서 공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국기랑 국증. 그 다음에 이제 국기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판례나 이런 거에서 어려운 파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어려운 것인데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해놓긴 했는데, 그냥 책에 나오는 단순한 요약이나 이런 것들만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내면 이거는 공부를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거의 만점 맞게 보통 문제를 내니까 이거는 쉽게 공부하세요. 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압류해서 이제 매각하는 부분이 좀 양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푸는데 지장이 없게 나오니까. 여기서 어렵다는 거,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제가 보면 여기는 중 정도 되고, 중하? 공부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 중. 근데 국기는 중상. 그나마 요 중에서 난이도로 보면 그나마 얘가 그냥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 그나마. 어떤 분들은 법인세가 높지 않는데 법인세는 공부를 안 해서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양으로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건데, 양이 얼마큼이냐? 일단 공부해야 되는 범위 중에서 양이 일을 기준으로 어디에 둘 거냐면, 가장 여기서 양이 적은 게 국증이거든요. 국증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보면
국징일이면 부가가치세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제 2배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정도 되고, 소득세법이 국징부담 많고 부가세보다 1.5배 많아요. 그러면 1.5배 많으니까 양은 3이죠. 이거 지금 번호가 순서가 아니에요. 양을 1로 보면 이제 2, 3. 그럼 국기가 소득세법이랑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많아요. 그러면 제가 3에서 4, 3에서 4 이렇게. 예. 근데 얘네 둘 합한 만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럼 이제 2, 3이니까 5죠. 5인데 소득세보단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5, 6, 5에서 6 이게 범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게 시험이 다 여기서 전체를 봤을 때 5, 6이지만 시험이 나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3 정도 보셔도 돼요. 시험이 나는 부분.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는 부분이 나중에 요약이 될 때 제가 그거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 배우기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요겁니다 해서 쭉 설명하면 솔직히 얘랑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때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그건 지금 난이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공부의 양이다.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하고 싶고, 국징은 여러분들 완전 별개니까, 어떻게 보면 별개니까 국징을 가볍게 정리하시고, 시간도 제가 가장 적게 투입됐을 거예요. 가장 적게 투입됐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근데 부가세, 소득세 공부 먼저 하셔야 돼. 이거 하시고, 그나마 법인세가 부담된다? 그럼 국기 괜찮아요. 부가세, 소득세, 국기 이렇게. 네? 그래서 국징, 부가, 소득, 국기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연관은 없으니까. 그 대신 얘네 둘은 아까 말했던 기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셋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해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심화는 별도로 나중에 보시고, 얘네 둘은 시험이 다가오면 나머지 다 준비 끝나시고 나서 얘가 한 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얘는 범위가 국징보단 더 적어요. 얘는 거의 0.1이라고 보셔도 돼요. 0.1. 그래서 종부세는 시간으로 제가 강의를 해서 길게 해야 1시간이에요. 길게 해야 1시간이고, 뭐 짧게 하면 30분이라도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약은 10분이면 하죠. 어떻게 해. 근데 요약이 아니고 설명까지 하시면 한 20분이면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상증세는 그래도 상속세랑 증여세랑 재산평가라는 게 있어서 이제 한 3개를, 3파트를 나눠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제가 할애를 할 테니까, 요거는 그때 시간 되시면 2개를 같이 들으시면 돼요. 시험 보기 전에. 그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한번 쑥 듣고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그것만 가볍게 보시고 문제 푸시면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건 아주 쉽게 나와요. 그 대신 그 범위보다는 좀 어렵게 되겠다. 마음 먹으신 선생님이 되시면 그게 언제 18년도 기출인가? 하여튼 명의신탁 증여의제인데 그거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파트였으니까 그 중에서 보기가 다 어렵진 않았어요. 2개는 쉬웠는데 2개가 좀 어려운 거라 하여튼 그 지역적인 걸로 제가 보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쉬워요. 쉬우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이제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지역적인 걸 약간 빼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혹시 얘는 잘 안 나지만 혹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꼭 보시는데, 하여튼 얘네 둘은 시간을 최소화해서 일단 준비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막판에 이제 국어랑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사랑 영어도 공부 다 하시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과목 다 공부하시고 시간이 이제 날 때는 아니면 좀 약간 울적한 날 한번 새롭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건 제가 무료 강좌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놓을 테니까 무료 강의실에서 한번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이 문제 강의를 할 때 특징이 원래 사례도 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업이 엄청 길어져요. 여러분들 사례를 하나 들 때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고 막 이래갖고 제가 일부러 수업 목적인 거 아닌 것들은 설명을 안 하려고 만약에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제 갖고 보통 10분이면 설명할 거를 한 주에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수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 강의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사례를 넣어서 설명을 뭐 잘하신다. 그거를 솔직히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쓸데없는 내용 갖고 너무 길게 수업을 듣는 거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상증세도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거로 같이 들으면 좋겠지만 뭐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무료로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 듣지 마세요. 계속 이것만 공부하셔야 돼. 이것도 얘 공부하다가 좀 끝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계속 이 순서로 가다가
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온다. 감이 오면 그때 이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요거 듣고 이렇게. 얘네들은 수업을 한 번 들으면 까먹겠지만 한 번 듣고 혼자 계속 공부하면 저절로 습득되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한 번 듣고 까먹었는데 저절로 공부해서 습득되진 절대 안 해. 다음번에 또 어려워져. 처음 듣는 내용 같고. 그래서 얘는 셋은 자주 보셔야 돼.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대신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잘 안 까먹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순서를 갖춰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공무원 공부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는 회독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회독수를 갖춰서 많이 회독할수록 더 이제 준비가 잘 되신 분이고 이제 더 빨리 한번 이제 회독하는 게 이제 1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1회독 한번 볼게요. 처음에 1회독을 했어요. 1회독은 아주 정독을 하셔야 돼. 정독을 했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일단 들었다 가정하에 1회독은 꼼꼼히 한번 다 수업에서 체크해드린 거, 체크를 안 했어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 번씩 읽어보고, 그 중에서 1회독 하면서 정독할 때 설명하면서 이해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모르는 부분 체크하셔야 돼.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체크를 한다는 건, 이렇게 했다는 건,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방식대로, 나름의 방식대로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체크된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지, 처음 공부할 때 그냥 뭐 넘어가고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뭐 구별 없이 막 넘어가 버리시면 나중에 두 번째 왔을 때 똑같은 쉬운 것만 계속 보고 어려운 건 계속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래도 할 때 정독하면서 이건 모르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이제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하셔서 그걸 체크를 해 놓으시고, 다 읽으신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 이거는 솔직히 뭐 선생님이 안 중요하다고 하고 했던 거는 아예 과감하게 X 표 치셔도 돼요. 치시고 이제 그건 나중에 안 보겠다.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안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이해독 할 때도 정독은 하긴 하는데 좀 빠른 정독이죠. 이건 빠른 정독이라 쓸게요. 그래서 빠른 정독을 하면서 체크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시고 또 모르면 체크.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빠르게. 이게 여러분들 전체를 회독이라고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파트별로 회독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트별로. 그래서 회독하실 때 부가세 한번 다 들었어요. 그냥 부가세 한번 정리해볼까 하면서 빠른 시기에 회독을 다시 하시면서 확인하시는데, 그 중에서 체크된 부분이 있죠. 그 체크된 부분이 내가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알 수 있는지. 모르시면 계속 체크하세요. 또 체크하세요. 왜냐면 계속 체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달라질 거예요. 체크하는 거를 이거는 체크를 계속 했더니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체크만 하다 보니까 그 파트가 그냥 외워졌어요. 그럼 넘어가셔도 돼. 외워졌으면. 다음번에 했을 때는 그 외워진 상태에서 또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암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독하시면서 체크하시고, 3회독 할 때 이제 빠르겠죠. 그래서 3회독 할 때는 일단 내가 체크된 부분 위주로, 그러니까 좀 빠른 정독을 했으니까, 정독을 2회독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듣고 2회독 정도 했으면 그래도 대충 내용이 파악이 됐으니까, 3회독도 이제 이거는 이제 속독을 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빠른 정독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천천히 하나씩 음미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속독이라고 해서 내가 요걸 아는지 모르는지만 착착 보면서, 그러니까 아는 부분은 굳이 잘해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빨리 읽어서 넘어가시고, 모르는 것만 체크된 부분만, 체크 부분만 정독하시면 돼. 요거만 다시 보겠다. 체크되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속독, 체크된 건 정독, 이렇게 하시고, 4회독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10회독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이거는 완전한 속독.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1, 2, 3회독까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4회독부터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페이지만 봐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눈만 봐도 결국 찍는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강의 들을 때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노트 필기한 거를 어디다 단거나 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단거나가 또 문제예요. 단거나가 요약집에 할지 아니면 개론서에 할지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공무원세법은 책이 여러분들 단거나로 요약집을 따로 주는 것보다 그 개론서에다 단거나 시키는 게 훨씬 도움 될 거예요. 문제 푸는 데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아예 단거나를 여러분들 그 제 교재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교재에다 하시면
나중에 회독하는데 여러분들 요약집보다 더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보시다 보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두껍다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어차피 문제 부분은 넘어갈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다가 내용 부분 딱 보시면 바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다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문제 초반에는 좀 문제 풀면서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서 문제를 같이 푸시면서 오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도 어차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정독만 계속 하시다가 문제는 나중에 한번 쭉 푸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 빼고 넘기시다 보면 금방금방 봐요. 두꺼운 책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들은 뭐 요약서도 내고 핵심 요약집, 무슨 요약집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구분해서 막 내시는 분, 여러 개의 책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기본서 자체가 너무 얇아. 기본서가 너무 얇아서 그게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처음에는 공부하기가 편해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더 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요약집으로 공부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해드린 이런 식으로 해서 4부터 10회도까지 속독인데, 여러분들 지금 단권화 시켜서 그 필기된 거를 다 단권화 시켜서 속독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다 보는데, 세법을 다 보는데 한 반나절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나절이라는 게 아침 7시부터 12시면 한 4-5시간이죠. 4-5시간이면 충분히 한 회독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95점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95점 이상. 그때 제가 속독할 때 이건 빼고 하셔도 돼요. 일단 이건 막판에만 하셔도 되니까. 어차피 법소본만 속독 많이 하시고, 이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이랑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도 이건 따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따로 이제 우리 그 정확히 공부한 것 같고 하시면 되는데, 얘네 셋만 왜냐면 셋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얘네 셋만 어느 정도 정복되면 나머지 여러분들 국기랑 여기 상증까지 해서, 상증법하고 이제 종부가 있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이제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은데, 과목이 좀 많잖아요. 근데 세법만 공부합니까인데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공부하셔서 이제 회독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여러분들 모든 과목이 동일하겠지만 이렇게 공부하셔서 만약 합격을 하셨다. 합격하셨으면 실무하실 때 여러분들 내용을 딱 들어보면 다 공부한 거야. 다 공부한 거고, 특히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처음에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에서 쌓아놓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또 나중에 업무하실 수가 있어요. 업무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들을 때도 다 이해가 되니까 더 재밌고,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가다가 나중에 더 잘하시면 세무사나 이런 것도 공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이걸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서 다른 과목을 합격해서 구급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 그러면 관심이 없을 거야. 아예 업무 자체에 관심이 없겠죠. 왜냐면 어렵고 이제 업무하시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또 설명드릴 거는, 지금 하여튼 지금 이 과목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풀인데, 여러분들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숙지를 많이 해놓으시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이제 문제집 풀어보신 다음에 확인만 하셔도 충분하고, 다른 과목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서 여러 번 보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걔네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이제 실력을 많이 쌓으면 좋겠지만,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고, 왜냐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기본서를 이제 반복해서 보는 게 일단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매년 또 뭐가 되냐면 개정이 되죠. 개정. 특히 개정세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음 연도 이제 우리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보고,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시험 보는데, 보통 개정세법에서 많이 좀 내시는 편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개정세법 말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내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제가 개정세법도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 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날 거다, 뭐가 이제 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것만 또 집중해서 보시면 어차피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7급 하신 분들은 주의할 게, 7급으로 이제 8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꼭 그 앞에 있는 이제 9급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은 꼭 보셔야 돼. 그 문제랑 비슷하게 내는 경우도 많이 나왔어요. 기출을 이제 보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
꼭 그거 확인하시고 정리를 한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보시면 돼. 문제는 한 번 보시고 이거 이제 책에다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출됐다고 이번에도 기출된 부분 체크하셔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게 왜 이제 그러냐면 올해 중요한 부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시험이 동일하게 또 여기서 낸 걸 저기 또 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파트가 또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파트들 공부를 또 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제가 공부 방법을 이제 세법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제 소개도 이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사이트 나중에 자주 방문하셔서 이제 질문도 하시면 제가 해드릴 거고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데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거기서 질문을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따로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공무원 사이트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충실히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확인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이제 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가격이 국내 최저가다. 국내 최저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휴대폰 뭐 이런 건 좀 오버하긴 하지만 삼성 휴대폰이 있는데 똑같은 휴대폰을 누구한테는 5만 원에 공급하고 누구한테는 100만 원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5만 원 공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그렇다고 뭐 이 강의에 다 몰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싸게 공급해서 여러분들 매년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형평 차원에서 이제 그거보다는 항상 저렴하게 공급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이 설립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우리 학원 그 공세원이라는 사이트가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합격할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저렴한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강의를 2번 들을 수 있게 뭐 2명이 같이 뭐 배분해서 들어도 시간은 충분히 들을 거니까 이렇게 들으셔도 더 싸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 특히 교재 부분을 제가 완성도 있게 문제를 넣어놔서 좀 예를 들어 첫 번째 낸 거기 때문에 오타는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류수정표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보충해서 드릴 테니까 저는 지금 교재가 여러분들 이거 공무원 세법 말고도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세법 개론이라고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나오는 개론도 있고 썼고 그 다음에 우리 객관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무회계 연습이라고 해서 2차 시험 보는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 보는 개론 그 세무회계 연습이라는 또 교재도 이제 나와 있고 실무 강의도 서적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그나마 유명한 거는 리딩 세법이라고 이제 리딩 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대학교 교재로 많이 나가는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교재인데 제가 리딩 세법으로 이제 보통 강의를 옛날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학 교재로 지금 열 몇 군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익숙해요. 제 책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공무원 세법도 옛날랑 이제 구성을 비슷하게 했고 그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보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썼던 사람으로서 뭐 이번에 처음 이제 강의 여러분들 공무원 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 따로 들어오려고 이제 강의를 이번에 처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경력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책 교재 집필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한 부분이라 이거를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라 뭐 예를 들어서 좀 약하지 않냐 이런 건데 저는 제가 자부하는 건 일단 법소부는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국내에서 거의 뭐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기랑 국징인데 이것도 강의 수를 굉장히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하게 제가 시간도 딱 안배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상징이랑 종부는 이건 뭐 누가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어떻게 잘 이론 요약을 해주냐 그리고 너무 이제 얘네들은 범위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시험 범위 안에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소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냐 그런데 제가 또 아주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쉽게 강의를 이제 구성해서 해놓을 테니까
내용 다 들으시고 제가 필기해드린 것만 잘 구성만 해놓으시면 제가 장담하건데 90점은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고 다른 과목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과목이 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제 강의를 한 이유가 이런 내용이고 이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 또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지루함을 또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 또 다양한 또 내용을 해서 또 다시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라도 뭐 2탄, 3탄 해갖고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이제 공부하다가 좀 어려우실 때 그리고 이제 요즘 현대 이제 관심사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면서 제가 시리즈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첫 번째 세법에 대한 공부 방법 1탄 해갖고 장민의 계사 이렇게 제가 올려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다가오거나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 공부할 때 이제 주의할 방법, 이런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해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시리즈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또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도움될 거고, 그다음에 세무 공무원들하고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때 제가 강의할 때 관심사가 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년 후 얘기인데 20년 되면 연금 나오시죠. 뭐 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 관심사들도 제가 따로 시리즈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세무공무원들 미래고, 만약에 이제 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세법이나 회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직이나 다른 걸 이제 준비하시다가 이제 과목을 이제 점수가 그나마 좀 이게 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일로 와서 합격하셨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이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전 세무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계속 보시면서 유튜브로 제가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그 계정에 검색하셔서 뭐 구독하고 이런 건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